부안군은 지역 출신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근농인재 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이 줄면서 기금이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허위 견적서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산립조합장이 기소됐습니다.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인구 175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4,375억 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누적 성금은 모두 10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안군은 지역 출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농인재 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팍팍해진 살림에 후원이 줄면서 기금이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 동진면에 사는 김재수 씨는 지난 19일 1년간 안 쓰고 모은 100만 원을 지역 학생들에게 기부했습니다. 80살부터 시작한 기부는 올해로 7년째입니다. 어려운 형편임에도 기부하는 이맘때가 가장 기다려진다는 김재수 씨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배우지 못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이 참 좋다. 사실 100만 원도 저희는 크지만은 지금 어떻게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을 변치 않고 이 좋은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모인 장학금으로 부안군은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1학년에게만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난해부터 모든 학년 전학기로 확대한 겁니다. 그 덕에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 원가량 준 6억여 원이 기탁됐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20억 원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가용액은 10억 원가량. 기금이 고갈되면서 내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은 15억 원을 출연해 기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운영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매년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기에 현재는 기부가 절실한 상황. 현재는 그 후원금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탈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후원금이 그에 훨씬 못 미치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저희 팀에서 기관 사회단체 향후회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부안군의 반값 등록금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허위 견적서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산림조합장이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한 산림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무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조합 직원 등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는 전북 인구 175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4,375억 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의 도비 지원 규모를 올해 73억 원보다 50억 원 더 늘릴 계획입니다.
도는 시군이 편성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083억 원에 도비 123억 원을 지급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내 공공발주 건설공사는 내년 상반기 안에 70% 이상 발주해 건설 경기 회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놓고 사라지는 전주시의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로 25년째입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26분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주민센터 인근 한 탑차 아래에 성금을 놓았다며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상자에 담긴 성금은 5만 원권 묶음 8천만 원을 포함해 8,003만 8,85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누적 성금은 모두 10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전북도민대회가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북경찰이 집회 장소인 전주 충경로 일대를 통제합니다. 차량 통제는 충경로 4가부터 다가교 교차로까지 당일 오전 10시부터 집회가 끝나고 무대가 해체될 때까지 이뤄집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피해 안전운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농업민생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농업민생사법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만의 농정관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민생사법이 농업을 살리는 법인지 또 망치는 법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 TV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안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적 행위였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해법으로 꼽히고 있지만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는 기계화가 더딘 상태인데요. 밭농업 기계화를 서두르려면 무엇이 시급한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논농업 기계화율은 99.7%. 수확 단계에선 기계가 100% 일손을 대신합니다. 반면 밭농업은 수작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파종이나 정식처럼 정교한 단계는 기계화율이 10%대에 불과합니다. 밭은 경사지가 많습니다. 또 필지 면적이 작아서 농기계 적응력이 좀 낮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67%에서 77.5%, 그 100%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예산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영세 농가가 많다 보니 공급부터 막힌다는 겁니다. 밭농업 기계를 개발해도 사용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정부에서 여기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이 그 기계를 사용하고 또 사용한 농민이 기계에 대한 개선점을 피드백을 업체에 줘서 소위 기계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별로 또 작목별로 제각각인 재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계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재배 표준화 재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기계에서 어떤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다시 높이는 전략들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민간 협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대로, 또 나머지 민간 분야가 잘하는 데는 또 민간 분야인 대로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밭농업 기계화가 농촌 인력 부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공설 납골당인 고창군 추모의 집이 내년 1월부터 투시형 봉안함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밀폐형 봉안함을 투시형으로 바꾸길 희망하는 유가족은 고창군 추모의 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시형 봉안함 1,250기를 추가 설치하고 바닥 교체와 같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차적인 리모델링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추모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5,800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159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린 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신규 사업 1,775억 원과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사업 50억 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 46억여 원 등 계속 사업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정읍시는 첨단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 선과 재정성과급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대상은 세입 증대와 지출 효율화 등 지방재정 운용을 종합평가한 것으로 지방재정 분야 최고권이 상입니다. 김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수입 증대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 민생 회복과 지역 활력을 위한 재정의 신속 집행 실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자체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 관리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12.3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문제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 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인데요.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과 기본 구상, 기본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기본 구상과 MP 수립, 추진 상황 등도 당연히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기조하에서 새만금 개발청이나 개발공사는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만금위원회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위원장이 무려 11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전북도나 새만금청이 홍보하는 장밋빛 청사진 역시 큰 의미가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가 2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센터 1층에서는 행정 업무를 바로 볼 수 있지만 2층 프로그램실 등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센터 건립과 함께 농식품부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진행해 임진로 정비와 주민 역량 강화 등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손쉽게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남원 운봉 휴 행복누리센터가 20일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 1층은 대중교통 대기 장소이자 주민 쉼터 공간으로 2층은 예비군 중대본부의 사무 공간으로 쓰입니다. 운봉 휴 행복누리센터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